반갑습니다. 음악에서 배우는 무엇이든 잘하는 비결의 저는 고니이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모니터링을 하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 경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또 역시나 레슨을 받았을 때 몇 년 전이죠? 한 15년도 더 된 16년 됐나요? 모르겠다. 한 20살 초반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네 연주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mp3 플레이어, 요만한 좀 위험한 동작이죠. 조그만 사이즈의 mp3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음질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장비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로 드럼 녹음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주가 잘못되었고 박자가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시는 분들, 보컬이라던가 가수, 싱어 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레슨이 조금 고급으로 한다, 좀 잘 봐준다 하는 데는 기본으로 녹음 수업이 다 있을 거예요. 좀 신경 쓰는 데는 다 기본적으로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그만큼 악기를 배울 때, 음악을 배울 때 녹음해서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일단은 내가 연주하는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1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연주를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녹음이고 촬영인 거죠. 그래서 녹음해서 촬영해서 들으면 다 보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랑 3인칭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1인칭으로 나를 볼 때는 잘 몰라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외부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거고, 처음에 녹음을 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오그라들어요.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고 내 연주를 듣고 있기가, 보고 있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특히나 공감이 되실 부분이 뭐냐면 내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영상 찍어보실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오그라듭니다. 그렇게 촬영해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 내가 이딴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 경험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할 때 나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제가 이따가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틀린 부분이 어떤 건지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할 때랑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끝났을 때에 내가 만든 결과물을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른 게 보이고 더 잘 보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또 멘트를 하고 있죠. 멘트를 할 때는 이 내 머릿속에서 다음 문장을 어떤 것을 말할까, 그리고 기타 등등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 머리가 100이라는 리소스가 있다면, 자원이 있다면 내가 말을 하는데 한 80, 90%를 쓰게 됩니다. 거기서 나머지 10% 가지고 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니터링하고 내 연주를 보기만 했을 때는 한 90% 정도의 리소스를 보는 데만 신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집중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실력 향상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는 거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과 그리고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은 제가 앞서서 배워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과 조금 겹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피드백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셀프 피드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아니면 이제 뭐 코딩을 해서 뭐 게임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게임이라든가 홈페이지라는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은 뭐 연습을 잘 많이 하지 않죠. 음악 하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실전에서 결과물을 내는데, 어찌됐든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냥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놓거나 출시를 하거나 뭔가 이제 퍼블리싱을 한 다음에 보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아쉽고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음악과는 다르게 그런 분야는 이제 또 다시 재출시를 하던가 이제 버전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선할 것들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게 실전이 됐든 그 다음에 버전업이 됐든 그러한 과정들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운동은 뭐 연습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경기, 뭐 실전이 바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실전이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실전할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촬영이 있겠죠. 뭐 녹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촬영을 해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보는 거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혹 이게 또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역시나 또 이게 공부를 한다. 공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이게 공부가 항상 뭔가 애매하네. 적용하기가. 공부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쳤을 때 시험 성적을 피드백을 해야죠. 시험 성적,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 내가 어떤 게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모니터링 하는 것과 똑같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모니터링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모니터링 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일단 제가 또 이 흐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것들을 잘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할 때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욕망이 있어야 되겠고, 열정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 있어야 되겠고, 이미지라고 하죠.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은 인풋들이 사실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연습이라든가 실전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혹은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풋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 연주를 보고 모니터링 해도 향상이 없는 거는 사실 내 안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사실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인풋을 하거나 조금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좀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 결과물을 봤을 때, 내 연주를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거나 그냥 넘기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크한 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다음에 연습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 내가 개선할 부분들을 점검을 하자.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내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그런 이미지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흐름도에 따라서 다시 반복,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결과물 내고 다시 모니터링하고 다시 반복 이 반복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어떤 것들을 개선할지 찾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자. 그러한 것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다시 제 경험 다음으로 또 돌아오자면 MP3로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장비, 그리고 핸디 레코더, 음질 좋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이런 전문 녹음 장비를 구매를 했죠. 그래서 항상 구매할 때마다 연습할 때 이게 필요해, 도움이 돼, 그리고 열심히 녹음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비도 구매했고 의욕도 있으니까 녹음을 계속해서 듣는데, 이것도 녹음해서 듣고 또 내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게 또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하게 돼요. 조금 뜸해지거나 한참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초반부에 실력 향상이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크긴 하지만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뭐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나를 좀 쪼여서 채찍질 좀 하셔서 스스로 좀 쪼아주셔서 힘을 좀 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음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잘하는 비결에서 이번 시간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